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보합 수준에서 진행 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 기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러스 3.9%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5일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우리 기술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위에서 충분히 내려오면서 조정을 크게 받을 만한 구간에서도 잘 버티고 있으면서 5일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버티다가 상승하는 케이스 요즘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서 보시다시피 5일선 위로 타고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됐었죠. 자, 이렇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로도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짚어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짜투리 시드가 있으시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2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눌림목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진 같은 종목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가 너무 이쁘게 진행되고 있죠. 과거의 우진도 이런 자리에서 매집주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수익이 나는 바람에 일단 매도하고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 안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적인 건 뭐냐면 BHI가 먼저 주가의 반응이 나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작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먼저 주가의 반응이 나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BHI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살짝만의 주가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HI는 먼저 주가의 반응이 나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던 것을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를 조금 암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박스권 돌아서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실적 검증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관세협상에서 원자력을 얘기하실 것처럼 관세협상 카드로 얘기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관세협상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얘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베트남 원전에 대한 부분과 유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도 쏟아져 나왔었고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내용이 두드러지면서 골파기가 한번 나왔다가 급반등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따져보니까 로열티를 2%밖에 안 주는 거면 그렇게까지 불공정 계약도 아니더라. 삼성이 퀄컴한테 로열티를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원전한테만 왜 시비를 거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급반등을 좀 해줬던 상황이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충분히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던 상황이 조금 실망감으로 작용했던 음봉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악재가 있기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검증도 받았던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는 바로 어디다? 이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악재가 터져 나왔다가 그 악재가 해소됐지만 여전히 그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내용이 확실하게 계약이 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성과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죠. 자, 보시다시피 70조 원 투자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아마존, 엑스에너지 4세대 SMR 핵연료 개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원전 불공정 합의 개정 가능성 시사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X에서 페르미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도 지금 임박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웨스팅하우스가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곳과 콜래버레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AP-1000 모듈러를 지금 4개를 배치할 거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텍사스에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다음에 보시면요. 이 MOU 공동 체결한 내용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건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 페르미 아메리카가 있는 상황이죠.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스팅하우스 자체는 주기기를 만들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건설과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원천 기술만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팀 코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양분한 것도 그렇게까지 불공정 거래 내역이 아닌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과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겹치지 않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영업을 따오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와의 계약도 철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한수원 사장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원전을 300기까지 추가적으로 2050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시장 규모가 4천조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4천조 시장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 가장 유명한 곳이 프랑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그 자국의 감사원한테서도 지금 경고를 받으면서 면박을 받고 있는 EDF라는 소리예요.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하면서 프랑스 친구들 아주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상습 지각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EDF의 건설 지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 시점보다 12년이나 늦게 지어줬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핀란드에 지어준 거는 14년이나 건설이 지연됐죠. 온 버짓 그러니까 목표 예산 달성도 고사하고 온타임 목표 준공 시한 달성하는 것조차도 실패한 게 EDF가 체코 두코바니에서 우리한테 진 이유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12년 늦어지고 14년 늦어지는 거 빨리빨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온 버짓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프랑스 상습적인 지각범인데 원전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짓는데도 12년이 늦어지면서 14년이 늦어지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보시다시피 원전 앞으로 몇 개 지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선 300기를 추가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자동으로 탈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구글 번역을 누른 상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깨끗한 전력 극대화라고 하면서 일본의 에너지 계획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 증가시키면서 태양 확장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핵 초점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보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을 극대화하려는 야심입니다라고 하면서 2023년에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8.5%밖에 안 됐었는데 2040년까지 20%로 크게 확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일본마저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방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공화당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본도 탈락이라고 우리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거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요청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소거법에 의해서 프랑스도 안 되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과는 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MOU도 체결하면서 원자력 협력 확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조금 조정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시면서 매도하고 나갈 자리 전혀 아니라고 한번 짚어드리고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서를 좀 기다려보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로 적은 시드로 모아가서 상대적으로 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BHA도 신고가로 가고 있고 우진 엔텍이 과거에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더 올라갔었는데 우진도 지금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가 항상 우진이 먼저 차트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당시도 우진이 차트를 먼저 만들어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뒤로 보시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진행됐잖아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준 다음에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진보다는 우진 엔텍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장한 이후로부터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우진 엔텍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끌어갔었기 때문에 우진보다는 우진 엔텍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드리는데, 지금 차트는 많이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반응이 딱히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시세를 만들어가는 걸 놓고 봤을 때도 우진이 이렇게 훨씬 더 시세를 좋게 만들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우진 엔텍이 더 잘 나와줬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 중에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추격하시는 일 없이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기술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 정확하게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은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찍은 영상인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8월 20일이면 언제냐면요, 이렇게 급락이 있었던 이날에 바로 이 양봉으로 전환했던 날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제가 촬영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5일이 네, 영상 멈췄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구간이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된 다음에 진정되는 구간에서 돌려주는 흐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58,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1,000원 구간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 이렇게 한번 넥스트레이더 시간에서 내려왔던 두산에너빌리티지만, 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15% 정도는 수익 중인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응방에서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상단에 8월 20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건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하시자? 54,000원 부근에서 들어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 면서 진입시대 절반, 동일 비중 추매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1시 30분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때가 11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4,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꽤나 수익 중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공유하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서 엄청난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3.8조 수주 달성이라고 하면서 하반기 원자력 승부라고 되어 있는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가스터빈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터빈 쇼티지 사건에 직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가스 수소 분야에서 2조 8천억의 수주를 올리면서 전체 물량을 견인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중동과 베트남에서 2조 1천억 원의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 주요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오먼사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공사가 9천억짜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있었던 3,400억짜리 그리고 8,900억짜리가 이렇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올 한 해 동안에 수주를 하기로 한 목표 가이던스가 3.4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가스 수소 분야에서. 자, 그런데 상반기에만 얼마 했다? 2조 8천억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목표한 것의 82%를 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만.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6천억 정도만 더 하면 올 한 해 동안의 목표 가이던스는 달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빵이 하나하나가 엄청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9천억짜리 그리고 이제 3,400억짜리, 마찬가지로 8,900억짜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8,900억,
9천억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9천억 정도 하는 규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반기에 무섭게 수주를 따냈던 기업이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는 요만큼밖에 못 따낼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더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스터빈은 쇼티지 사건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쇼티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공급 부족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건데, 과거에 이 쇼티지 사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리튬 관련 쇼티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 쇼티지가 있었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몇십 배가 올라갔었고, 리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금양이 20배가 올라갔었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딱 4곳으로 지금 한정되는 상황이다.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GE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00조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20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12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40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발주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랙 레코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트랙 레코드 뭡니까, 여러분들? 이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3건의 주요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력서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더해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이렇게 새 기업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다 보니까 가스터빈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쏠릴 수가 있는 무대가 지금 마련됐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랙 레코드도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얘네들은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는 가스터빈 관련해서 시원시원하게 1차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고, 이 구간에서 체코 원전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스터빈 여러분들 무시하실 만한 게 전혀 아닙니다. 첫 상승을 가스터빈으로 시작할 확률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는 짚어보자면은, 베트남 원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MOU를 체결한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료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져준다라고 하면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연출했었던, 그러니까 6만원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61선이 겹쳐있는 구간이자 이전에 반복적으로 지지를 연출했었던 구간이 말씀드렸다시피 6만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구간에서 한번 만약에 빠져준다라고 하면 찍고 반등하면서 이런 쌍바닥의 형태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매집이 아직 덜 된 건지 한 번 더 지금 흔드는 모습을 꽤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상승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있겠다? 바로 이 한미 반도체처럼 한 번씩 털어주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직전에 한번 털어주는 흐름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어주면서 이때 당시에 악재도 터져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겁에 질려서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돌파기를 한번 해줘놓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줬던 게 한미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돌파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던 상황을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은 정말로 악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무너뜨리면서 한번 골파기를 제대로 해준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는,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열받아서 잠도 잘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리는 흐름을 2차례나 연출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최근에도 지금 야금야금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에이프로젠은 어떤 관련주입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최근에 윗골이 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횡보하고 있던 구간을 약간 골파기를 해놓고 위에서 지금 작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야금야금 지금
작업을 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동전주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큰 시도로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A-프로엔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바이오 쪽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고 나서 지금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 쪽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바이오 쪽 매집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바이오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자 검증을 좀 해봐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이냐면 7월 28일 날 촬영한 영상인 게 하단부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이 STX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음봉도 하나 떠 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를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STX 엔진 어떤 구간에서 촬영을 했던 겁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7월 28일이 바로 이 날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8일 날 영상 촬영을 했었던 건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중간에 음봉 떠 있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까지도 7%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얼마 정도? 70% 정도를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다음번 수속주로 바이오 매집주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바이오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미국장이 폭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이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요, 바이오가 당연하게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포트에다가 바이오 매집주 하나씩 구성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려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 하면서 이전에 있던 물량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구간까지는 지금 물량을 장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상승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4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바이오 매집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대응 타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STX 엔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이 매집주 이전에 진행했었던 걸로 설명드렸던 STX 엔진도 사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 쪽이죠. 이런 구간에서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1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힘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건이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슈를 끌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장중에 좀 촬영을 해봤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이슈 생길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